체납 보겠습니다. 기부 체납.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 시행자에게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다. 기부 체납 요구할 수 있죠. 네. 자, 재개발 재건축하면 시행자가 그러면 공동주택을 지으면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필요하죠.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필요한 토지 등을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가 있다. 무상으로 기부 체납. 다만 뭐요?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자, 너무 과도한 기부 체납 요구하면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인가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내용이 나와요.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한다. 시장 군수가 수립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한다. 그리고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인가 신청할 때 조합은 동의를 얻어야 되죠. 총회를 열어가지고 얼마요? 조합원 과반수 찬성. 아까 뭐요? 사관정할 때 사. 그렇죠?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사관정할 때 사잖아요. 조합원 과반수 찬성. 자, 그러면 시장 군수가 인가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공고합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공람을 시켜요. 며칠 이상? 14일 이상. 자, 우리 정비법의 공람기간이 14, 30 그랬죠.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요거죠. 세 번째니까 14일 이상이죠. 자, 이런 숫자도 이미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물론 타당하면 반영하겠죠. 그리고 인가하기 전에 시장 군수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그럼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30일 내에 의견 제출한다. 보통 행정기관끼리는 30일이 많아요. 이런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고 공보에 고시를 합니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죠. 주택법의 사업승인이든 정비법의 사업시행인가든 전부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이 자리에 30일 이내 이러면 틀리겠죠? 네, 고주하시고. 이게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잠깐 보실까요? 53쪽 맨 밑에 4번. 위에 통합심의는 도계위 심의 같은 거 할 때 같이 합쳐서 심의한다. 이거는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합시다. 자, 맨 밑에 보시면 시장 군수. 자, 밑에 공람 동그라미 며칠 이상? 14일 이상, 14일. 그리고 2번에 둘째 줄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등은 의견 제출할 수 있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 고시를 하면, 즉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하면 다음에 각종 인허가는 함께 쓴 것으로 본다. 자,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으면 관련된 각종 인허가 일일이 하나하나 받을 수 없죠. 함께 받은 것으로 봐준다. 예를 들어서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의 건축허가 기타. 인허가 의제사항이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돼요. 그죠?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시험에 나올 건 없어요. 근데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 이 정비 사업하는 인근에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을 때는 교육관,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몇 미터 이내? 200m 이내. 200m 이내. 교육 환경에 지장 없도록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이 정비구역 안에 정비사업,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한다면 모든 건축물을 100% 다 철거해야 되냐? 그렇진 않다. 최근에 지은 건물도 있겠죠, 그죠? 일부 건축물은 존치하고 일부 건축물은 리모델링만 하고 그런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험에 2번 나왔네요. 그죠? 그럼 일부는 존치하고 일부는 리모델링만 하고 나머지는 철거하고 이런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수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어느 동네 재개발한다는데 건물을 새로 짓더라. 이거 그죠? 저건 어쩔 거냐? 저거 철거하냐? 철거 안 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리고 정비구역 아닌 구역. 자, 어떤 동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그 정비구역 지정할 때 건축이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요. 그러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할 때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구역 지정할 때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 건축위 심의를 거쳤으니까 사업시행 인가 신청할 때 건축위 심의를 또 거칠 필요는 없다. 근데 여기 이 동네는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동네에서 만약에 재개발이나 이런 정비사업을 할 때는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들어갈 때 시장 군수가 건축위 있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실 때 건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가 누구죠? 우리 공공시행사유에서 1번, 2번, 천재지변 2년내 그거 두 가지는 시장구수 주공 등 공공주체가 아닌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신탁업자 뭐 이런 자들, 그죠? 공공주체가 아닌 자가 지정개발자라고 시장군수가 지정하면 공공주체는 아니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신탁업자, 민간합동법인 이런 자들은 공공주체는 아니죠. 근데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라고 지정하면 그 자가 그 정비사업을 조합 대신에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민간주체인 지정개발자가 사업하다가 중간에 파산해버리면 그 사업이 중단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때를 대비해서 지정개발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비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예치해라. 예치증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라. 그래서 혹시 중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돈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 예치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아니죠. 근데 25회 때 100분의 30 틀렸다. 100분의 30은 100분의 20 범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틀렸다. 시험에 나왔어요. 100분의 20 범위 안. 지정개발자만. 자, 거기까지. 자, 54쪽 맨 위에 보시면, 셋째 줄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 있을 때에는 다음 인허가 있은 것으로 본다. 밑에 쭉 많이 있지만 두 개 정도만. 1번,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3번에 건축허가 등.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시험에 그저 안 나온다.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보세요. 밑에서 셋째 줄.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그러면 기관장은 30일 이내 의견 제출. 이 정도만 표시하시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책에는 분양과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들어가면 돼. 중간에 많이 생략됐어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데 다 생략해놨어요. 책에서 기본서에 없어요. 네. 그럼 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요거는 책에도 없고 하니까 다음 요약책 갈 때 다음 단원에 가서, 다음 진도에 가서 보자 이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 조치.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작성서 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사업시행 들어갑니다. 자, 우리 어느 동네 재개발한다. 내가 사는 집이 재개발 사업하는 동네다.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시장군수에게 인가받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인가받고, 그 다음에 사업 들어간다. 사업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철거. 주택 철거해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그게 이제 쭉 나온다. 그게 우리 책에서는 대폭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부 시험에 나와요, 그게. 그게 사업 시행 조치라는 겁니다. 첫째는 임시 거주시설. 요거는 책에는 없지만 여기서 가볍게 그저 한번 훑고 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표시하지 마시고 요약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자, 예를 들어서 응암동 어느 동네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사업 시행관하고 관리처분계 인가하면 사업 들어가죠. 주택 철거되죠. 그럼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시행자가 다음에 조치를 해줘야 된다. 임대주택에 임시 거주하게 하든지, 아니면 임시 거주 상응 조치를 해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주택자금 융자 알선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좀 살다가 와라. 사업 끝날 때까지.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된다. 누가? 시행자가. 임시 거주하게 하든지 상응 조치해 주든지. 자, 옛날에는 옆에다 임시 수용 시설 해가지고 거기 들어 살아라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 주거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데 가서 안 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임대주택 들어가든지 자금 빌려주든지, 그죠? 이런 거. 자, 근데 이 임시 수용, 임시 거주 등에 필요하면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은요, 개인 재산에 관한 거지만 그것도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요. 공적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국가, 지자체가 사용할 때는 사용료, 대부료가 면제돼요. 무상입니다. 공공단체, 개인 거 사용할 때는 손실보상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럼 공공단체 것도 손실보상 해줘야 돼요. 그죠? 자, 국가, 지자체는 사용 신청 받으면 거절하지 못한답니다.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거 사용하겠다면, 자, 인근에 뭐 학교라든지, 그죠? 이런 거 사용하겠다면 거절하지 못한다. 원칙이다. 근데 다음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럼 다음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죠.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첫째, 뭐? 이미 제3자와 매매 계약 체결했다. 자, 지자체에다가 그 시설 사용하겠다고 사용 신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요거 이미 다른 자와 매매 계약 팔렸다 이겁니다. 그죠? 매매 계약 체결했으면 다른 데 넘겨줘야 되는데 사용하도록 하면 안 되죠. 이때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2번 나왔다. 나머지는요? 이미 사용 허가를 했는 경우, 이미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 그렇겠죠. 이건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자, 보세요. 사용 신청 들어왔는데, 이미 매매 계약 체결됐거나, 이미 사용 허가 했거나, 이미 사용 계획 확정됐거나, 그때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 시설 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공사 완료 30일 이내에 시행자는 임시 거주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사업 끝났으니까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줘야 한다. 그리고 아까 국가 지자체 거는 사용료 대부료 면제 무상이었지만 공공단체 계획권은 손실보상해줘야 된다 그랬죠? 손실보상해야 한다. 자, 이거는 뭐 교재가 없으니까 그냥 한 번만 듣기만 들어두세요. 그죠? 자, 그 다음. 정비 사업을 위해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 권리, 토지나 물건 권리를 시행자가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에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 긴급사유에 한해서 공공시행자에 한해서 수용할 수 있다. 정비사업 세액 가운데 다른 사업은 그냥 수용할 수 있는데 재건축은 어지간하면 수용하지 마라. 재건축 아파트 같은 거 천지지변에 한해서 공공시행자 할 때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럼 토지 수용 우리 공법에 4번 나온다 그랬죠?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4개. 그러면 주택법은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수용할 수 있고 민간주체는 수용 못하는데 나머지 3개 사업은 모든 시행자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수용에 관해서 공시법에 대한 특징, 공시법에는 사업 인정 받아야 수용권 주어진다. 재결 신청 기간 1년이다. 그런 거 있었죠. 그럼 재결 신청 기간 특례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사업 인정에 대한 특례는 국계법에는 실시계획 고시 받으면 사업 인정으로 본다. 개발법에는 세목 고시를 사업 인정으로 본다. 정비법에는 사업 시행인가, 아까 사업 시행인가 고시 받았죠. 그거 받으면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정비법의 특징 우선중하고 없는 것은 공시법을 준용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워낙, 그죠? 공법이 여러 번 나오니까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좀 전에 사업 시행인가 받았죠? 그거 받으면 공시법에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이때 소유권이 이미 주어졌죠? 그럼 다시 공채법 절차로 이거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재건축 조합 설립했잖아요. 자, 어느 정비구역, 어느 공동주택에 재건축을 하는데 소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합니다. 근데 조합 설립 동의를 받잖아요. 그죠? 자, 동의 요건이 어땠어요? 재건축은요, 재건축 조합은 170, 170 그랬죠. 전에는 4분의 3, 4분의 3, 면 4분의 3, 소 4분의 3이었는데 지금은 170, 170. 그러면 좀 완화됐죠. 그죠? 4분의 3은 75잖아요. 근데 100분의 70으로 완화됐습니다. 작년에 개정돼서. 근데 이 재건축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자는 가만히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비용 들여서 재건축을 했는데, 이 사람만, 무임승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이든 리모델링 조합이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이 팔고 나가라, 시가로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자, 그 다음. 정비사업 세액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어떤 동네죠? 저소득 주민 거주지죠. 제일 좀 어려운 사람들 사는 동네죠. 그죠? 근데, 우리 주택법에 가면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있어요. 자, 국가로부터 각종 인허가 받거나 등기 신청하거나 아니면 국가 등과 각종 공사 계약 체결하거나 이런 자들은 법에 정해진 만큼 일정한 물량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그 국민주택 채권은 시중 나중에 상환해 주는데 이자가 시중 금리보다 훨씬 싸죠. 사면 손해죠. 그죠? 근데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진 자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돼요. 근데 정비사업 세액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 주민 거주지죠. 그럼 이 사람들은 혹시 건축허가 받거나 부동산 등기하더라도 그런 불리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슨 뜻이다? 매입 의무를 면제해준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는 매입해야 되죠. 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 주민이니까 매입 의무를 면제해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리에 혹시 재개발 사업 이러면 틀리겠죠?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 주민이니까. 근데 적용하지 않았는데 또 적용한다면 틀리겠죠. 그죠? 여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자, 그 다음. 계약 해지. 자, 이 부분이 전부 책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두시고 다음에 강의 들으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계 인가 받으면 이제 사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사업기간 중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가 있다 없다? 도시개발 사업은 저 외곽지에 논밭 들판입니다. 농사 짓던 것이죠. 그럼 공사기간이 몇 년 걸리는데 공사기간 중에 사용수익 못하게 하면 아까운 농지 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기간 중에도 사용수익이 가능해요. 다만 사업기간 중에 공사 들어오면 그쪽 사람들 다른 곳에 임시로 가서 사용하는 거, 그게 환지 예정 지정이었죠. 그죠? 근데 정비사업은 사업기간 중에 사용수익 가능 불가? 불가입니다.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은 사람들 거주하는 동네죠. 그러면 관리처분계 인가하고 사업 들어가면 전부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근데 그 동네 만약에 사용하다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주지니까. 그래서 사업기간 중에 사용수익이 불가해요. 그럼 관리처분계 인가 났을 때 구역 안에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임차권자 등 이들하고 더 이상 사업기간 중에 사용수익 불가. 사용수익 못하죠. 그럼 계약기간은 남았는데 더 이상 사용수익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민법이나 주임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계약기간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계약기간 관계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지금부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임료 증감 청구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다. 사용수익 못하는데 임료 증감 청구 어디 있어요? 그죠? 개발법에는 예정지 지정해서 옮겨갔을 때 저쪽하고 이쪽하고 사용가치 다르면 계약 해지도 할 수 있고 임료 증감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나오죠. 근데 정비법은 사용수익 자체를 못하니까 계약 해지만 할 수 있죠. 임료 증감 청구라는 건 없다. 어쨌든 이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 아시면 돼요. 여기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지만 임료 증감 청구 그런 건 없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 해지하게 되면은 계약금 같은 거 반환해야 되죠.
누가? 자, 그럼 어때요? 만약에 임차권자가 보증금 같은 거 반환 받으면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사업하면서 생긴 문제죠. 그럼 금전 반환 청구권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행사한다.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거 아니다. 그럼 시행자가 대신 물어줬으면 시행자는 다시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죠? 일단 시행자에게 청구하고 시행자가 소유자에게 다시 구상한다. 근데 만약에 구상이 되지 아니하면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기속될 대지 건축물, 소유자가 나중에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압류는 저당권 효력을 가진다. 네, 이렇게 쫙 들어두시면 돼요. 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근데 여기 어떤 건축물이 조합원 전체 공동 소유 토지 건축물이다. 그는 그냥 조합 소유로 본다. 뭐 그렇게 한번 읽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들어갑니까? 사실은 여기 사업 시행 조치는 관리처분계 인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자, 관리처분계 인가하고 나서 사업 들어가면서 사업 시행 조치가 나오는 건데, 어떤 책에는 보면 사업 시행 인가하면 바로 그런 걸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처분계획 보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 방법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3개죠. 그 중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이 대표적이죠. 근데 정비 사업은 시행 방법이 어떻게 돼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자수, 환관, 혼. 다양하죠. 재개발은 환관, 재건축은 관. 그럼 3가지 공통 방법이 뭐죠? 관. 3가지 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 방법은 다 있죠. 그죠?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로운 대지 건축물 주도록 관리처분계획 정하는 거. 그래서 분양 신청받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고 인가하고 이게 공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보자 이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거 보고 교재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교재 나오니까.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어요. 그럼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아요. 그럼 분양 신청 받으려면 구역 안에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죠. 시행자가 소유자들에게 분양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다. 이런 자는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분양 신청해라. 그런 걸 알려줘야 된다. 그럼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거는 분양 통지고,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건 분양 공고입니다. 분양 통지, 분양 공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날로부터 120일이네요. 120일, 이걸 외워야 돼요. 120일. 자, 책에 좀 이따 표시하시고, 이거 보세요. 사업 시행 인가 며칠이네? 120일 내에 통지하고 공고한다. 그럼 아래에 1, 2, 3, 4, 4개가 있는데, 통지는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통지해야 돼요. 소유자에게 통지할 때 서류에다가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걸 다 정해서 개별적 통지합니다. 그리고 공고는 4번 사항만 일괄적으로 공고하면 돼요. 왜 1, 2, 3번에 있는 거는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알려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통지사항 중에 1, 2, 3 중에 하나를 공고사항 4개에다가 그거 하나 섞어놓고 다음 중 공고사항 아닌 것은 이제 고르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온다 겁니다. 먼저 통지사항, 그리고 공고사항. 요거 3개는 공고사항은 아니고 통지만 하면 돼요. 개별 통지할 때만 들어가요. 어떤 거? 여기 갑 소유의 종전 토지 건축물. 그거 대신에 주려고 하는 대지 건축물. 자, 근데 시행자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자, 당신 토지 가격이 얼마다. 현재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럼 당신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했는데 금액이 얼마다.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럼 그거 알려줘야 된다. 즉,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평가있는 가격. 그걸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근데 이 가격이 변할 수 있잖아요. 네. 사업이 진행되면 가격이 계속, 보통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죠. 그죠? 근데 언제 기준 가격?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사업 시행 계획인 거죠. 그 앞에 조합 설립인가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죠? 그 앞에 구역 지정 고시일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사업 시행하고 고시하고 며칠 이내? 아까 120일 이내에 분양 통지 공고한다 그랬죠.
그럼 이때 가격은 언제 기준? 가장 가까운 시점이 요거잖아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실 기준 가격입니다. 이날 기준 가격. 그때 평가했는 금액을 통지해 줘야 된다. 이때 뭐 조합 설립인가 고실 그럼 틀리겠죠, 그죠? 자, 또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건 뭐죠? 분담금 추산액. 자, 나중에 분담금 몇 억 정도 내야 될 거다.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그거 낼 자신 있는 사람은 분양 신청할 거고, 그거 낼 자신 없는 사람은 나 분양 신청 안 하고 손실보상금 받고 나가겠다 이러겠죠, 그죠? 분담금 추산액 알려줘야 돼요. 요즘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망설이는 게 분담금 때문이죠, 그죠? 분담금. 또, 분양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분양 신청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이냐고 정해져 있지만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며칠인지 그걸 딱 정해서 알려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고사항은요. 일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함께 공고해야 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 이거는 개별적 통지는 전부 다 해야 되고, 공고는 이거 세 개는 공고할 필요 없고, 이것만 공고하는 거다. 그죠? 네. 어떤 거? 사업 시행인가 내용, 정비사업 종류, 위치 면적, 분양 신청 기간 장소, 이런 거는 분양 공고사. 또,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내용, 분양 신청 자격, 분양 신청 방법, 분양 신청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분양 신청 안 하면 나중에 손실보상금 받고 나가야 된다. 분양 신청 안 하면 분양 못 받는다.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다음 중 분양 공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여기 4개에다가 이거 하나 섞어 놓고 이거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이건 아까 2번에 있었던 거죠? 개별 통지사항이죠? 일괄적 공고사항은 아니죠? 네. 자, 분양 공고 일괄적으로 공고를 하는데 갑은 나중에 분담금 3억 원 내야 된다. 을은 5억 원 내야 된다. 그거는 개별적 통지만 하면 되지. 일괄적으로 알려줄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공고사항 아니다.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가만 생각하면 요거는 개별 통지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갑은 2억 원 내야 된다. 을은 3억 원 내야 된다. 그거 알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공고사항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34회 때 시험에 나왔다. 그죠?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가만 생각하면 이거는 개별 통지사항이지 일괄적 공고사항은 아니다. 자, 그 다음 분양 신청 기간은요. 아까 분양 통지했죠. 개별적으로 분양 통지했잖아요. 그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 사이에서 시행자가 정해서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장할 수 있어요. 자, 분양 신청 기간을 알려줬는데 소유자들이 깜빡하고 기간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장.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근데 32회 때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틀렸죠? 여기 시험에 20일 범위지 30일 범위 아니라는 거. 원래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인데 연장은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자, 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서 공사 완료 후에 조성된 대지 건축물 분양받으려는 자는 분양 신청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해야 한다. 그럼 시행자가 분양 신청 기간 끝나고 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이거 대신에 이거 주겠다고 정해주는 겁니다. 그죠?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 근데 만약에 구역 안에 소유자로서 시행자에게 기간 안에 분양 신청 안 하면 저 사람은 분양받을 의사가 없구나. 손실보상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분양 신청 아니한 소유자에게 있을 때는 그자에게. 시행자가 뭐 한다? 손실보상한다. 다른 말로 청산한다. 언제까지? 자, 분양 신청 받으면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죠. 그리고 시장 군수에게 다시 인가받죠. 그럼 고시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되면 확정된 거잖아요. 그죠? 누구는 뭐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다 확정됐잖아요. 그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있은 날에 다음날, 공법은 전부 다음날부터입니다. 그죠?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요 다음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행자하고
분양 신청 안 한 소유자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돼요. 얼마를 보상할지 보상 금액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죠. 그죠? 며칠 내내?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토수위에 재결 신청한다. 토지수용인을 재결받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협의가 성립 아니하면 시행자가 뭐 한다고요? 토지수용인에 재결 신청하든지 아니면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요 기간 90일 기간 만료되는 날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이거 하든지 이거 하든지. 그럼 지금 숫자가 몇 개 나왔죠? 맨 처음에 120일 나왔죠? 30일 이상 60일이 나왔죠? 20일 보면 한 차례 연장하는 거 있었죠? 좀 전에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하는 거 있었죠? 이거 협의 안 되면 60일 내에 수용 재결 신청하든지 매도 청구 수정 재결든지. 요 숫자를 같이 외우라고. 이걸 따로따로 외우면 못 외우죠. 근데 같이 적어가지고 외우면 돼요. 120일, 30일에서 60일, 20일, 90일, 60일. 그죠? 묶어가지고 같이 외우시면 한 덩어리로 싹 외워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거 교재 한번 표시해 볼까요? 55쪽에 분양공고, 분양신청 바로 옆에다가 요 숫자만 일단 적어둡시다. 맨 위에 120일,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 다음에 20일, 또 90일, 60일. 이렇게만 적어두고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옆에다 살을 붙여 몇 자 적어두시든지고요. 네, 그래서 같이 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시험에 나와요.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여기 90일, 60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까지 알면 이제 공법을 고득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까지. 자, 그러면 일단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 90일 이내. 오른쪽에 통지 동그라미, 통지 위에다 분양 적어요. 분양 통지죠. 다음 줄에 공고 동그라미 위에다 분양, 분양 공고죠. 며칠 이내? 요거는 요건 분양 통지 공고. 자, 이거 잠깐만요. 몇 페이지요? 255페이지. 그 90, 자, 그건 잠시 놔둬봅시다. 자, 그 다음. 지금 뭐 맞는지 이따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죠? 120일 되는데. 자, 그건 잠시 두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분양 신청 기간 봅시다.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다음 줄에 20일 범위안에서 한 차례만 연장. 20일 밑에 30일 X. 30일 틀렸다. 자, 그 다음 56쪽에 분양 통지 공통사항하고 통지만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자, 공고사항 아닌 거 뭐죠? 그 참고에 2번에 있죠. 그죠?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있죠. 밑에 참고에 2번. 그거 줄자 끄시고. 요거는 옆에 하살표 분양 공고사항 아님. 이렇게 적어도요.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통지사항이지 공고사항 아니라는 거. 그게 시험에 나왔다. 나머지는 놔두고. 그 다음에 3번. 분양 신청 방법 생략. 자, 넘겨봅시다. 뒷페이지 넘겨서 57쪽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뭐합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동그라미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 분양 신청 안 하면은 손실보상 해줘야 되죠. 그걸 언제까지?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2번 가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줄에 수용 재결 신청 또는 매도 청구 소송 제기. 며칠 이내? 60일 동그라미. 그럼 저 위에 90일하고 여기 60일을 줄을 쫙 연결하세요. 그거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두십니다. 자, 그 정도 해두고 58쪽 가겠습니다.
58쪽 맨 위에 보시면요. 분양 신청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미출자 거예요. 자, 보통 우리 재개발, 재건축하면 조합원들 숫자보다 좀 더 많이 짓죠, 그죠? 네. 그래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거 있죠. 그걸 잔여분이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다음 줄에 보류지. 보류지 속에 채비지도 포함되죠, 그죠? 사업비용 같은 거 정하거나 아니면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 이걸 뭐라 그러죠? 일반 분양. 일반 분양하는 거죠.